안녕하십니까, 참솔입니다. 자, 오늘은 지각 왜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왜곡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각이다라고 볼 때,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 보편적 수준에서 벗어난 상태로 인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든다 하면은 하나의 대상, 같은 물건을 10사람이 지각을 했을 경우에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인지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탁 위에 사과가 있다라고 보았을 때 5명이서 그 사과를 동시에 접했습니다. 자, 그 중에 4명은 맛있겠다, 사과다, 어, 사과는 어떻다, 무슨 색이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또는 저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다. 자, 이와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반응들은 보편적 수준에서의 지각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중 한 사람, 지금 반응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은 저것은 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저것이 나를 해치려고 다가온다 라고 지각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 지각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지각 왜곡은 착각이라든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곡을 우리가 현실 속에 물리적인 대상, 물리적인 자극 또는 자각,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타인들과의 일치성이나 또는 유사성이 매우 부족하거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속에서 어떤 인물이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과해석해서 인지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각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알아차림되었을 때는 그 인지 뒤에, 지각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죠. 그러나 지각이 왜곡되었을 때는 그 행동마저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어떤 경험에, 지각 경험에 의한 행동, 이러한 것들이 현저하게 벗어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각 왜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가끔 혹은 어쩌다 한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아이가 성장하여서 8세 이후 10대, 20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였을 때는 반드시 인지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느끼는 불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각 왜곡이 조금이라도 인지된다 하면은 빠르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왜곡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은 끝없이 번져가고 끝없이 커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알아차림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perceptual
디스토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